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소개드린 사업들하고 좀 다르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R&D 자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3차 모집 금년도 마지막 모집이 나와서요. 1, 2차 때 자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한번 상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디딤돌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 이제 연구개발 사업 중에 하나로 기존에 있는 대출이나 아니면 이제 창업지원금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기업이 중소기업이 뭔가 이 자체의 그 신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 인력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발비 그리고 이제 인증비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걸 측정하는 그런 이제 창업지원금과는 조금 다르게 아니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이런 대출이나 정책자금과 다르게 우수한 기술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를 할 수 있냐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 거냐를 기술 중심으로 따져보는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차, 2차, 3차에 걸쳐 나눠져 받았는데요. 3차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3차 모집은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근데 이런 R&D 사업은 미리 준비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좀 미리 준비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디딤돌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디딤돌 과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걸음 그리고 도약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러분이 내가 R&D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분들은 첫걸음으로 가시면 되고 R&D 사업을 한 번 이상 해봤고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도약의 글로벌 R&D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내용을 보면은 3차의 예산은 한 396억 660개 팀을 뽑습니다. 그래서 기업당 한 1억 2천까지 최대 지원을 하는데 총 예산보다는 660개 팀을 모집하니까 좀 큰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중소기업 중에서 창업 7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이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중소기업 중에서 7년 이하이고 최근 연도, 그러니까 2023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기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이하 스타트업 중에서 매출액이 20억 이하인 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첫걸음 R&D 첫 수행 요건 유지라는 거는 첫걸음 R&D는 단 한 번도 R&D 사업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도약 R&D 같은 경우는 과거에 R&D 받은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차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졸업제 대상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중요한 거는 1년에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정부 지원 비중이 75%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10% 이상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만약에 여러분이 1억 2천만 원 받았을 때 그 정도 수준을 부담한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내가 첫걸음을 넣어야 되냐 도약을 넣어야 되냐의 구분이 과거에 중기부 R&D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집니다. 그래서 중기부 R&D를 한 적이 없는 분들은 요 첫걸음 중에서 창업 전문기관으로 넣던가 성장 네트워크를 넣는 건데요. 요 창업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테크노파크, 경북 테크노파크, 인덕대 다섯 개의 기관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접수를 하나를 찾아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이 기관에서 여러분의 기업을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본심사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장 네트워크는 창업 전문 기관하고 뭐가 다르냐면 위탁 연구 개발 기관 필수 참여형 R&D를 통해라고 되어 있죠. 즉 성장 네트워크 R&D는 기업이 단독으로 지원할 수가 없고 대학교나 연구소와 같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비영리 연구소 출연연이나 대학 이런 곳하고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성장 네트워크고 창업 전문기관 R&D는 이런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같이 사업을 협력하지 않고도 기업이 단독으로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나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어떤 하나의 핸드폰을 이렇게 만듭니다. 생긴 게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핸드폰이에요. 그렇게 핸드폰을 만들고 요 옆에 핸드폰 케이스를 씌워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제조사도 있죠. 이렇게 제조 쪽에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기술 개발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장 네트워크 R&D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제조 쪽은 대학교의 교수님하고 의뢰해서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처음에 신청할 때 대학교랑 우리 기업하고 같이 지원하게 되면 그게 이제 위탁 연구 기반 필수 참여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기 때문에 성장 네트 R&D 요건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창업 전문 기관 R&D는 그냥 우리 혼자서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우리가 혼자서 하고 제조 쪽은 신청했을 당시 그냥 우리 회사만 신청하고 제조 쪽은 이제 외주 개발비를 조금 남겨놨다가 외주 업체에 일반 민간 기업에 맡길 수도 있고 대학에도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을 뽑아서 직접 개발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나요? 그래서 이제 창업 전문 기관 R&D는 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장 네트워크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네트워크 R&D는 혼자 기업으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대학이나 연구소와 함께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비로 어떤 부분의 기술 개발을 할 테니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넣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학연협회 기관이 그런 매칭 좀 찾기가 어렵죠. 우리 쪽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어딘지 그런 걸 매칭이나 이런 걸 또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나는 어떤 좀 연구기관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는 데가 있으면 그냥 신청하시면 되고 없으면 미리미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리 빨리 지금 8월 30일 이전까지 찾아서 이렇게 접수하시는 쪽을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약 사업은 글로벌 R&D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그냥 사업하려고 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세계 시장을 진출해서 글로벌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신청 자격이 검토해서 부채 비율이라던가 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법에 의해서 삼체고공 제도를 도입합니다. 즉 삼체고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중에 여기서 참여하시는 연구원이 그 3개 이상 뭐 이렇게 아니면 5개 이상 너무 많은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제도인데요. 여러분 회사 소속으로는 3개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회사가 메인이고 여러분 회사가 일부만 이렇게 개발할 경우는 이제 5공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서 삼체고공 걸리는 경우는 첫걸음은 아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도약 쪽 하시는 분들은 아마 크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연구자가 동시에 여러 개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삼체고공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히 보셔야 되고 여기서 위반이 될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가 되고요. 나중에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연구자가 몇 개의 연구를 참여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smtech.go.kr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 8월 30일 6시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M테크에 들어가는 신청 서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점 서류 같은 것도 있어서 미리 챙겨야 되실 수도 있고요. 접수에 또 많은 분들이 촉구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절차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만약에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기업 발굴이라고 볼 것 같아요. 8월 30일까지 서류 평가, 서류 신청을 하면 기업에서 역량 평가를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8월 30일 날 접수하는 거는 요 기업 발굴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기관, 아까 5개 운영기관이 있었죠? 운영기관에서 여러분의 아이템을 추천하게 되면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9월이나 뭐 10월 초쯤 되겠죠. 요때 접수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평가를 거쳐서 나중에 발표까지 해서 협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8월 말에 1차 접수를 해도
본 접수는 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을 거고 발표 평가까지 하게 되면 11월이나 12월쯤에 협약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 프로세스는 기간만 다를 뿐이지 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은 사업이 끝났을 때 기술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일반 창업지원금은 그냥 사업이 종료되면 끝나지만 여기서는 특정 기술료를 여러분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술료 같은 경우는 지원받은 금액이 크게 20% 이상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기술료 납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상기술료를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국번 없이 이제 1357번으로 물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사이트가 나중에 처음에는 SM테크에서 신청을 하고 여러분이 추천을 받으면 IRI에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신청한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고 여기 있는 상세 내역들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점사항에 해당되는지 보셔서 미리미리 확 받으실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받으시고 증빙서를 미리 챙겨 놓으셔서 가점을 좀 챙겨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과제 3차 하반기를 그 과제 마지막 과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금액도 크고 여러분이 그 사업에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또 1, 2차 때 탈락하셨던 분들도 이제 참여하실 수 있고 더 몰라가지고 이제 좀 해봐야겠다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기술개발 사업은 나중에 혁신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술, 또 자체적으로 이걸 기술 개발력을 갖춰서 나중에 더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때 지원들을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할 건지 부분이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관이나 이런 내용상의 특징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공고문 정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단 링크에 이거 실제 공고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여기 SM테크 여기 이렇게 주르륵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한번 열어드렸던 이유는 여러분이 기관별로 모집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 뭐 서울 테크노파크 뭐 이렇게도 있고 여기서도 뭐 인덕대 뭐 이렇게도 있고 경북 TP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경기창경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중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세부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그리고 사업계획서 서식 그리고 이제 필수 제출 뭐 특별 서류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도 많고 준비해야 될 내용도 많고 법령의 규칙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상이하지만 어렵지만 여러분이 선정됐을 때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한번 긍정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의견을 드리겠고 실은 여기 콜센터 전화 문의하셔도 좋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다가 막히시면 내년 또 1, 2월에 나올 때 그때 하셔도 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나중에 또 다음 사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